WTI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뉴스를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을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4월 22일 거래 중지 폭락 겹친 미 원유 ETF 국내 개미들도 몰려갔다라는 뉴스가 연합인포믹스를 USO라고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펀드죠. 이거는 오일과 관련된 펀드예요. 국내 개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이 보시면은 한 50억 달러, 6조 700억 가량의 자금이 유입됐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된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4월 20 만기였었죠. 크루드 오일에 대한 만기였었고요. 그 전날 마이너스 37달러, 10불 정도로 결제가 됐고요. 한 1조 8천억. ETF 시장에 진입을 하고 국내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국내 역시도 그렇고 1조 8천억 정도의 금융투자의 매도가 있었죠. 개인들이 1조 6천억을 넘게 매수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집중된 부분이에요. 이거는 4월 21일 로이터 통신을 통해 가지고 나온 뉴스예요. 이영기 기자가 썼고요. 유가 폭락, 월물 25%를 보유한 USO ETF의 영향이 컸다. USO 오일 펀드가 전 세계의 최고의 펀드죠. 5월물 선물 매수 포지션을 시장에다가 내다 팔면서 ETF라는 특징은 현물을 살 수가 없어요. 실물 인수를 받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약점이죠.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ETF의 동향을 많이 보고 얘네들 포지션이 어떨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게 정보죠. 그 정보는 누구를 통해서 받을까요? 그거는 직접 매매하는 딜러를 통해서도 받고요. 브로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중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카운터 파트너라는 이야기를 했죠. 상대 포지셔너가 있고 나와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로섬 게임에서의 상대 파트너, 카운터 파트너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카운터 파트너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을 중개인이라고 하고 브로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많이 받을 수 있죠. 헤지 펀드들 같은 경우 브로커들을 통해서 정보가 곧 돈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ETF 속성상 현물 인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앞서 이를 매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ETF는 실물 인수도를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물 인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 월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약점이 있다. 미국 최대 원유 ETF USO 오일 펀드 8대1의 주식 병합을 발표를 했어요. 8대1 주식 병합. 가격이 워낙 싸졌기 때문에 이게 달러 수준으로 선물 가격은 완전히 틀리죠. 1대1로 주식 병합을 했다. 병합을 하면은 나브라는 게 있어요. 자산가치라고 할 수도 있고 8대1로 병합을 하니까 8배 정도가 올라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상장 폐지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합을 시키면서 나부값이 조정이 되는 부분들이고 국내에서도 지금 ETN에 적용을 지금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금융위에서 하는 부분 US 오일 펀드 요 부분을 보고하는 거예요. 금융위나 금감원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증권사나 뭐 자산운용사 힌트를 받는 거죠. 증권사라든지 금융지주사, 은행, 보험사라나 그런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결국에는 그나물의 그 밥이에요. 공매도 세력, 미 원유 펀드 USO 숏배팅을 해서 3억 달러의 수익을 얻었다. USO가 롤오버 진행한다. 상장 공시를 냈죠. USO는 근월물을 25%를 가지고 있다. 얘네들이 맥시멈으로 가질 수 있는 부분은 25%예요. 25% 보유를 했는데 이 부분을 롤오버를 진행한다. 25% 판다라고 하니까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전부 숏포지션을 잡아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ETF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ETF는 현물 실물 인수도를 못 받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공매도 세력 헤지 펀드들이 공격을 한 거죠. 글로벌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 ETF도 똑같은데 3프로TV에 보시면은 여기 업로드된 영상 중에서 원유 ETF 논란 이 부분을 제가 보고 알게 됐어요. 여기서 삼성 자산운용 WTI 팀의 팀장이 나와가지고 10% 정도의 월물을 보유를 한 거예요. 6월물을 보유를 했으면 그걸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7월물로 공시를 안 하고 진행을 했다. 근데 그 물량이 무려
6월물의 9에서 퍼센트의 물량이다라고요. 이 굉장히 큰 물량이었기 때문에 팀장 말로는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 헤지 펀드들이 공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것을 알려주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대규모로 지금 를 보유를 했다라고 하면은 6월물 선물을 9에서 10%를 보유를 했다라고 하면 이런 물량 정도 되면 이거는 헤지 펀드들이 내용을 알 수 있다라고 공지를 했던 안 했든지 간에 9에서 10% 정도의 물량을 롤오버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브로커를 쓰던 딜러가 이 부분을 하든 간에 이건 시장이 다 알려지는 부분들이다라고 저는 봐요. 알려지지 않더라도 큰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 다 아는 부분이죠. 어마어마하게 거래량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공지를 굳이 안 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봐요. USO 같은 경우도 공지를 하거든요. 얘네들이 왜 공지를 하냐면 약관에 규정된 부분들, 투자자 보호가 아니라 약관에 규정된 부분 원리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USO가 25%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데도 얘네들은 공시를 내요. 왜 공시를 냅니까? 원리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공시를 안 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SEC라는 증권감독위원회 들여다봐요. 투자자가 이걸로 피해를 봤다. 집단 소송이 걸려버립니다. 얘네들이 보고서 이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주 냉정해요. 투자 보호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 원리 원칙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서 따지기 때문에 미국의 SEC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볼 수 있죠. 당연히 이건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국내 같은 경우는 이게 필수 사항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의 USO는 공시를 냈어요. 이 부분을 냈고 이틀 전에 그 다음에 국내 삼성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안 했죠. 이 실시간 거래 빅데이터가 다 돼 있어가지고 헤지펀드는 요즘에 아주 정교하게 거래량이 터지고 한 계약 단위에도 빅데이터로 이 부분이 실제 매수 매도하는 물량인가를 검색을 해요. 실시간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9에서 10%의 보유량이 롤오버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왜 6월물 만약에 9에서 10% 미결제 약정이 청산된다라고 하는데 거래량이 이만큼이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은 헤지펀드의 빅데이터 분석들 이러한 부분으로 당연히 보이는 부분이고요. 이분이 피해자분들인데 두 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아이나브라는 부분들을 보더라고요. 차익거래 비슷하게 매매를 하신 거예요. ETF를 이제 현물로 볼 수 있고요. 크루드오일 6월물을 가지고서 이제 매도 포지션을 취하겠죠. 요건 매수 포지션만 취할 수 있으니까 차익만큼 거기서 벌어지는 차익 순간적으로 많이 벌어지면은 요거를 매도를 쳐놓고 요거를 매수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괴리율이 뭐 플러스가 난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난다라고 했을 때 그 차이만큼의 벌어지는 부분들을 좁히면서 이게 먹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차익거래 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프로급의 분들이 근데 이 아이나브라는 부분들이 표기가 안 된 거예요. 이 부분이 이틀간인가 나오지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팀장분이 설명을 하는데 그거를 실시간으로 계속 뿌려주는 부분들이 있었다. 거기서 먹통이 아마 된 이 부분은 아마 소송을 건다라고 하면 삼성자산운용은 그 부분에 대해서 포스콤 측에다가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보고요. 차익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금액 단위가 클 수 있어요. 직접 선물 매도와 지금 ETF 매수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먹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선물 매도가 뭐 약 20계약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손실액이 꽤 클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일 펀드 해가지고 US 오일 펀드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와 있고요. 여기서 추정 가치라 그러죠. 이게 병합이 된 부분이에요. 여기서 $2 부분에서 이제 병합이 나부 값이 갑자기 급등을 하는 부분이죠. ETF는 지수 추종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로 가면은 안 되죠. 얘네들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는 게 8배 정도로 백면 병합을 했다라고 할 수 있죠. 이 USO 같은 경우도 단기 투자했을 때 지금 원유 ETF의 수익률인데 거의 다 날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70% 손실 중인 부분들 거의 비슷해요. WTI하고 USD와 이게 뭐 달러니 뭐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리고 뭐 캐시라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4달러 막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어떤 게 현물이냐라는 질문을 하세요. 요거는 FX 마진이라 그래가지고 달러와 WTI의 상관관계를
FX 마진 거래로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거는 배럴당이라고 해가지고 그 14달러 지금 현 10시 30분부터 새벽 3시 30분까지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크루드 오일의 현물 가격의 실제 가격이다. 원유 공포 재현 해가지고 4월 9일 날 나왔는데 5월 11일을 기억하라. 오늘이죠. 5월 11일 다시 마이너스 영역에 진입한 상태일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인베스팅닷컴의 논설위원이 유월물 역시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마이너스로 또 갈 수 있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많이 제기하는 부분들, 이게 6월물이고 이게 7월 8월물인데 지금 현재 3%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근데 6월물에 대한 롤오버를 다 진행을 했죠. 삼성 자산운용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저는 신뢰를 별로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포지션 싸움이에요. 선물이라는 것은 제로섬 게임이고, 문제는 뭐냐면 USO, 그 다음에 삼성 자산운용,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근월물을 25%를 가지고 있었고 삼성에서 9에서 10%를 가지고, 이거 다 7월물, 8월물, 9월물 롤오버를 진행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USO나 삼성 자산운용이나 없어요. 물량이 6월물에 물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많지 않아요. 그때는 그럴 수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은 다 롤오버 진행해 버렸는데 뭐 이게 맞는 말이 되기가 쉽지가 않죠. 한 번의 기회를 준 다음에 두 번째 기회가 이런 게 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예측 가능하죠. 모든 트레이더들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부자 안 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인베스팅닷컴의 본설 이 부분은 그렇게 신뢰를 가질 필요가 없다. 주경제 중국 이단 금융사격 부총리,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손실이 났어요. 보시면은 1조 5천억 원, 최소 1조 5,500억의 손실이다. 이런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났다. 중국 같은 경우는 사회 문제가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폭락으로 손실 본 투자자의 최대 20% 검토했다. 투자자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과 중국 트레이더를 노렸다라고 봐요. 중국은 지금 20% 검토하고 그 이상 되는 부분들은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라 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홍콩 중개인 삼성운용 원유 ETF 중개를 거부한다. 신주 발행을 멈췄다.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지금 부담이 굉장히 크겠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주시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브로커들이 부담을 느끼죠. 그래가지고 삼성운용의 원계를 거부하고 있다. ETF 신주 발행을 멈추고 있다. 원유 ETN 미친 괴리율은 증권사 독점이 있었다. 유동성 공급자가 있는데 시총이 뭐 1조다, 2조다. 그렇게 해가지고 상장이 됐다. 그게 무의미한 거예요. 주식은 이 부분을 사가지고 내가 주주로서 참여를 하고, 기관이 주주로서 사가지고 뭐 IPO 공개를 통해서 몇십 %를 사고 하는데,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면 주는 거야. LP가 유동성을 공급한다. 만약에 현재 가격이 2만 원이다. 얘가 15,000원에 매도를 쳤다. 그러면 LP 가격이 15,000원에 매도 포지션이에요. 이게 계속 빠진다라고 했을 때 LP는 그만큼의 수익을 얻는 거죠. 유동성 공급을 하는 LP들, 유동성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해치적인 의미에서 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투기적 포지션을 취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이거 뭐 안 사도 그냥 쭉 빠진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뭐 30% 40% 먹을 수 있는 부분, 그렇게 하니까 독점이 원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서 제도안 개선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제도안 개선안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유한 투자자분들 다 죽어라 이거예요. 이거 보면은 증권사 상장 폐지 권한 부여, 상장 폐지를 안 하려면 액면 병합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USO처럼 하면은 되죠. 자진 상장 폐지, 강제 상장 폐지. 상장 폐지하면 어떻게 합니까? LP가 다 먹는 거예요. 공매도 쳐가지고 LP 다 먹는 부분들. 이 사람이 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데다가 이걸 해치 상품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손실이 났다. 그건 상관없이 이 상품만 보면 상장 폐지가 된다. 공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영원히 돼도 손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사질 않았으니까. 2만 원에 상장을 했다라고 해도 거기에 얼마만큼의 보유 수량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도 그걸 영원히 된다라고 해가지고 LP가 손실이 나는 부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샀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보유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격 없이 보유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신에 15,000원에 이걸 팔았다. 그런데 이게 500원 상장 폐지가 됐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불합리한 게임 중에 하나예요. 이게 막 미친 듯이 올라가면 얘네들이 사면 돼요. 중요한 부분은 자진 상장 폐지와 강제 상장 폐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증권사 입장이에요. 아니면 운용사 입장일 수도 있죠. 만약에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병합시키면은 문제는 뭐냐면 상장 폐지로부터는 좀 멀어지지만 이제 계리율 같은 부분들을 추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뭐 150%의 계리율이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반타작 나는 상태에서 그냥 하는 부분들이니까 아주 힘들죠. 이 상품 특성상 원래 접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금융감독원에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의 무덤 상품을 만들었다라고 그걸 허가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을 회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자, 이거는 금일 나온 뉴스인데 5월 11일 새벽에 나온 원유 ETN 액면 병합 추진 변동성을 낮춘다. 마치 금융당국이 한 부분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USO에서 28일 날 액면 병합됐죠. 8배로. 이 부분을 금융당국이 마치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USO 글로벌 시장을 보고 그대로 본따가지고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송이라는 이슈가 있죠. 삼성 자산운용에 대한 소송,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에 대한 투자자 보호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에 대한 소송이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항의라든지 질문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폭주할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고립을 시키는 거죠. 이분들은 억울하고 지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신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게 없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막는 부분들. 그럼 뭡니까? 이 기존에 손실난 분들은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피해자분들 굉장히 이거보다 더 클 수 있어요. 라임 사태보다. 그리고 중국 피해자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든 이 부분을 봉합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항상 그래왔고요. 그래서 저는 금융 후진국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럼 끝입니까? 이 사람들 손실 났는데 엄청나게 손실 났는데 세계 최고의 원유 펀드 US 오일 펀드 안 하면 왜 얘네들은 왜 공시를 했을까요? 안 하면 상당히 큰 곤욕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집단 소송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 그래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차이다. 그러면 국내와 미국 차이 뭡니까? 미국은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쥐지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부분들을 느꼈고요. 그리고 이번만큼은 이긴다는 게 정의가 아니라 금융에서만큼은 이번에는 정의가 이겼으면 합니다.